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력을 얕잡아보고 갖은 갈등과 무모한 왜곡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일고 있는 한국 열풍에 연일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중국 정부가 세계 진출을 위해 국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워왔던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연일 수세에 내몰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방위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주문받은 물량을 이제껏 본 적 없는 정광석화의 속도로 인도하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유럽 대륙의 환호와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스위스의 대표적인 경제기관으로 잘 알려진 IMD가 한국 기업들의 역동성을 극찬하는 특집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폴란드에서도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한 뒤로 연일 박장대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중국 매체의 탄식 섞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의 경제기관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오늘날 미중 갈등과 신냉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을 재빨리 따라 배워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먼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오늘날 더 넓어진 글로벌 경제지형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바이오 기술과 통신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의 필수적인 분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마저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MD는 당장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금을 선사할 만큼 적극적인 구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처럼 한국과의 동맹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으로 유명한 민간 부문의 놀라운 강점이다. 이 부문에는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부터 번영하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구조의 근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기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제기관인 IMD는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는 분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역시도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한국 국민들이 활기찬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잘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를 자랑하며 미래 준비태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 수준에서 덴마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IMD는 전 세계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국가 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강력한 글로벌 입지와 상당한 시장 점유율에 더해 국경을 넘어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각 산업 분야의 선두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챔피언들은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가전제품의 주요 기업인 삼성과 자동차 산업의 지배적인 힘을 가진 현대처럼 국가적인 챔피언을 자랑한다. 이 회사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주제는 전문화를 우선시하는 집중형 산업 정책의 효과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 기업들은 오늘날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부단한 연구 혁신에 나섰기 때문에 이러한 위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처럼 전문성과 최첨단을 바탕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대표 경제기관인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한국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누리고 있지만 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많은 숙련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기보다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 일하기를 열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노동력 부족과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D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높은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지혜를 잘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경제기관의 이 같은 극찬에 더해 최근 중국 매체들 또한
신속 정확성을 무기로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표출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에서 또다시 사상 초유의 이변을 연출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소우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형 FA-50 경전투기 5호기와 6호기를 인도함으로써 지난해 폴란드로부터 수주받은 첫 번째 물량 중 절반을 1년 만에 신속하게 인도하는 광경을 연출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9월 19일은 세계 방위 역사에서 큰 이정표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지난해 9월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12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1차로 주문했는데 그중 절반에 이르는 6대가 1년도 채 안 돼 폴란드에 신속하게 인도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 같은 저력을 여실히 볼 수 있듯이 그동안 폴란드 정부는 오늘날 증대되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한국을 통해 방산무기를 도입해왔고 특히 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큰 공을 들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FA-50 경전투기 12대를 발주했으며 순비용은 7억 500만 달러로 마저비에 특히 미엔스크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서울에서 남쪽으로 329km 떨어진 광주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폴란드 공군 1차 조종사 4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FA-50 블록 20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총 23억 달러에 달하는 FA-50PL 경전투기 36대를 두 번째로 배치하는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두 나라의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올해 7월 9일에 두 대의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에 처음으로 인도됐고 폴란드 정부는 이를 기념해 지난 8월 15일에 있은 열병식에 이 두 대의 FA-50 경전투기를 참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지난 8월 22일과 지난 9월 19일에 각각 두 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폴란드에 인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나머지 1차 물량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인도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인 소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 같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지켜본 폴란드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도입뿐만 아니라 폴란드 공군의 후방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5일 폴란드 켈체에서 열린 제31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첫날 폴란드 방산기업 PGG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공군의 FA-50 항공기 운항 및 후방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중국 매체인 소우는 현재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세계의 여느 다른 경쟁 기업들과 달리 높은 품질과 신속한 인도를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무기 도입 사업을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을 대규모로 전개 중인 세계 각국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인도와 호주를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과 척을 지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번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왔던 우리 기업들의 남다른 신뢰성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큰 감탄사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